김재구입니다. 오늘 유동규 씨가 엄청난 폭탄을 또 터뜨렸습니다. 최근에 그 김용 구속됐죠. 대선자금 8억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우리 유동규 씨가 오늘 대장동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 본인 입으로 환수시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자, 유 본부장이 오늘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납니다. 이재명이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걸 분명히 알고 있다. 근데 이재명이는 몰랐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재명은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이다. 이재명이는 지난해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실무자가 자신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건의하지 않았다. 자신은 정말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 그런데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인 우리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이재명이 본인 입으로 그걸 자랑하고 지적을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환수를 시켰다고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냐, 이재명 씨? 그것도 거짓말이냐? 이렇게 되물어요. 유동규 씨가. 그리고 이재명이가 조항 삭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유동규 씨가 오늘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유 본부장은 지난해 자신이 압수수색 직전 창밖에 던진 휴대전화 텔레그램 앱에 정진상, 김용 함께 참여했던 정무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너서클 멤버들이 포함된 방이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었다고 오늘 이것도 물었어요. 말했단 말이죠. 유동규 씨가.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것 말고도 임원들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도 있었고 정무방이 따로 있었고 법조팀이 따로 있었다. 텔레그램 앱 안에 모임방이. 그리고 전체 합쳐서 1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었다. 이너서클이다 이게. 이렇게 오늘 유동규 씨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검찰이 휴대폰 클라우드를 다 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비밀번호까지 유동규 씨가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 유동규가 모든 걸 얘기하겠다. 이렇게 오늘 기자들 앞에서 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이 터질 당시에 이재명 측에서 가짜 변호사를 붙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가 와가지고 전화기 던지던 날 우에서 왔다. 우에서? 여기 우에서는 그 우는 이재명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높은 분이 내려보내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 이재명이가 나를, 그러니까 유동규를 케어해 주려고 왔나? 이렇게 유동규 씨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또 감시하려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유동규는 그것, 변호사 의혹, 쉽게 말해서 가짜 변호사 의혹도 다 조사가 될 거다. 내가 다 얘기하겠다. 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주 지금 범죄를 감추려고요 목숨을 걸어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전부 다 동원시켜가지고 말이죠. 야, 검찰이 유동규 씨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지금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어요. 정진상이가. 아니 2014년도에도 5천만 원을 줬는데 2020년도에도 수천만 원 돈을 정진상한테 줬다고 또 진술을 했어요. 검찰은 이것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4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5천만 원을 줬고 정진상이 절대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20년도에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그런 진술이 나오면서 정 실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주 그냥 조사의 클라이막스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부장 검사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유동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진상에게 2014년에
5천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 또 수천만 원 받고 또 금품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확보했어요, 검찰이. 그리고 검찰은 유동규가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진상, 김용 함께 술을 마셨고 남욱 변호사가 술값을 대신 내줬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술은 엄청 처먹고 다니네. 술에 아주 그냥 쩔어가지고 살아라, 인간들아. 어? 이쁜 아가씨들 앉혀놓고서 그지랄 할 때가 좋았지. 이제는 감옥살이 갈 거다. 정신 나간 것들. 국민의 혈세를 그지랄로, 지돈처럼 대선자금에 쓰냐? 이 나쁜 새끼다. 검찰이 2020년경에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가 경기도 양주시에 그 양정역 근처에 개발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었던 만큼 편의를 바라고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2020년 4월부터 남양주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양정역 세권 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 변호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2020년 8월 달에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에 형통한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욱이가 대장동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양정역 개발 사업과 안양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안양 스마트밸리는 안양 박달동에 그 화약고가 있는 그곳이요. 내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를 통해 가지고 정진상에게 줄을 대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됐다. 그때 이것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진상 김용이 2013년경부터 대장동 일당에게서 지속적으로 돈을 받고 접대를 받고 그렇게 했던 정황 다 캐고 있다는 겁니다. 참 못된 것들이죠. 그리고 또 검찰이 지난해 9월 29일 날 압색 당시에 유동규가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에서 정진상이 보낸 메시지를 복구했어요. 포렌식을 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정진상이가 유동규 핸드폰 던지던 당일날 오전 5시 6분에서 6시 53분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유동규에게 전화 3번을 걸었던 것으로 거기에 나타났다는 건데 유동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정진상이가 오전 7시 20분에 유동규한테 텔레그램 앱을 통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유동규가 압박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정진상, 김용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검찰에 진술할 것을 우려해서 달래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야비한 인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다 들어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등쳐먹으려고.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검찰이 대선 자금에 사용했던 돈 가방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물 완벽하게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가졌다고 검찰에 또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용 얘가 유동규한테 20억을 요구했다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20억을 요구한 뒤에 수차례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및 전달 방안을 논의했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작년 4월 달에서 8월 달까지 남욱 변호사가 4차례에 걸쳐서 남욱이가 돈을 주면 유동규가 김용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그 박스 및 가방을 물증으로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 박스는 종착지인 김용에게 전달될 때도 또 사용했던 돈가방입니다. 이 돈가방으로 전달을 계속 했던 거예요. 갖다 주고 가방 가지고 오고 갖다 주고 빈 가방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그 법조계에 따르면 유동규는 지난해 2월 달에 김용의 20억 요구를 받은 뒤에 남욱, 정민용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거액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골프 식사 회동도 수차례 가져서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회동에서 유동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취지로 남욱 변호사 등과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및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할 방법도 함께 논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욱이하고 정민호하고 검찰 조사에서 대선 자금 마련 전달에 관해서 똑같은 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규는 최근 검찰에서 지난해 2월 달에 김용에게 대선 자금 용도의 돈을 요구한 뒤 남욱 정민용 변호사하고 현금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오늘 밝혀졌습니다. 자, 검찰은 이들이 자금책 남욱, 중간책 정민호, 전달책 유동규 이렇게 아주 단순한 단계별 역할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전달된 돈이라는 걸 사전에 서로 인식을 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검찰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건 끝났어요. 이제 저 누구냐? 이재명 이 양반 닭장 속에 가셔야 될 판이다. 가까워진다 시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여기서요. 유동규 씨가 현금 6억 원을 전달한 이후인 지난해 8월 달에도 작년 8월 달에도 김용희가 나머지는 언제 돈을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추가 자금까지 요구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다 끝난겨. 자,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그 엄희준 부장 그리고 강백신 부장 검사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들이 서로 각 시점에 주고받은 돈의 액수와 장수 등을 기록한 남욱 변호사 측근 이모 천화동인 4호 사내 이사죠. 이 사람 메모장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실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종이박스 가방 등도 확보를 했다. 다만 유동규 본부장이 김용에게 현금을 전달한 걸 입증할 진술 외에 추가 증거를 발견했는지는 검찰에서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유동규하고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또 이재명 측근 인사들이 포함된 텔레그램 대화방 정무방에 있었던 정황도 검찰이 포착을 했고 이제 하나씩 꼼짝 마라 수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화방에는요 실체가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 대화방에서 대응 방안 등 정진상, 김용 등과 논의를 했을 가능성을 보고 이것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지난해 9월 29일 날 검찰이 용인시 보정동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건 이 같은 대책론의 사실이 공개되기를 꺼린 정진상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유동규 씨가 검찰에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진상 그리고 김용이 검찰 수사를 앞둔 유동규에게 서울중앙지검장과 얘기가 됐다. 열흘간 병원 입원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것도 검찰은 거짓 희우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쪽에 무게를 두고 이것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방송해드렸어. 엊그저께 이정수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일면식도 없다. 정진상, 김용희는. 그리고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수사팀이 지난해 10월 1일 날 실제 병원에 간 유동규를 응급실에서 체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정황을 비춰볼 때 유동규 본부장이 거짓 회유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김용희는 24일 날 변호인을 통해가지고 난 그들의 진술 외에 어떤 증거도 없다. 완벽하게 내가 증거를 다 없애버렸다. 완벽범죄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희가. 그리고 거대한 조직의 중심에 서 있다.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의혹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은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 이재명 백 믿고 그렇죠. 민주당 국회의원들 백을 믿고 지금 저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다 자백하게 돼 있습니다. 정진상이 얘도 대선 자금 의혹과 별개로 자신이 2014년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5천만 원 받았다는 그 의혹, 일구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다.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데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이제 나무, 유동규가 전부 다 검찰에 제보를 했고 김만배만 돌아오면 이 못된 짓을 한 범죄와 연루된 이재명까지 닭장으로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